지난 영상에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 세컨드 오더 리니어 ODE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하게 풀거나 그러진 않고요. 우리가 이 다음 영상, 다다음 영상 이런 데서는 실제로 ODE를 푸는데 그냥 개념만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모지니어스가 뭔가, 뭐 난 호모지니어스가 뭔가, 세컨드 오더 ODE의 표준형이 뭔가 이런 얘기들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방을 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간단한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단한 개념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미방들을 몇 가지를 풀고 나서 이론적인 거는 그 우리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 세컨드 오더 ODE에서도요, 초기값 문제가 뭔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초기값이 하나면 유일한 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초기값 문제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세컨드 오더 ODE에. 그리고 그 해 중에서 중요한 해, 이거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베이시스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해를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해가 뭔가, 그 형태가 어떻게 되나,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세컨드 오더 ODE를 풀 때, 퍼스트 오더 ODE 풀 때는 일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세컨드 오더 ODE는 어떤 식으로 해가 나타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증명은 안 해요. 증명은 당장 안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세컨드 오더 ODE에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증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얘기들입니다. 뭐 미방을 복잡하게 풀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세컨드 오더 호모지니어스 ODE가 있다고 칩시다. y 더블 프라임 플러스 py 프라임 플러스 qy는 0. 그래서 이렇게 끝에가 0인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상미방이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초기값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는 초기값 혹은 초기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ODE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냐면 x0 값을 알고, 우리는 이것만 필요했어요. 뭐 t0 값을 알 때, 이때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일변수일 때는 뭐 우리 어펜딕스에서는 증명을 하고, 증명의 아이디어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리니어가 아닐 때는 그 지난주 영상에서는 대충 말만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ODE의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불가능하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건 y 더블 프라임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 이런 거였어요. 표준형으로 만들 때. 그래서 x0일 때 y0가 된다. 미분을 했을 때 x1이 들어가면 y1이 된다. 그래서 이 두 초기 값이 세컨드 오더 ODE를 풀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값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이제 초기값 문제 뭔지 알겠다. 우리가 초기값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호모지니어스 ODE의 이 두 개의 초기 조건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호모지니어스, 꼭 호모지니어스일 필요는 없지. 그 세컨드 오더 ODE에 두 개의 이니셜 컨디션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분상수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 번 나올까?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분이 두 번이니까 뭔가 해를 구하다 보면 적분이 두 번 나오겠지. 그래서 두 번 필요합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엄밀한 증명은 또 제가 뒤에 스케치만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어떻게 푸는지 그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거 뒤에서 풀 겁니다. 어쨌든 얘가 있고 y0는 3, y 프라임 제로는 마이너스 0.5 이렇게 생긴 미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는 초기값 문제, 여러분이 챕터 1에서 많이 풀었던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이 됩니다. 그래요. 자, 풀어봅시다. 우리가 곧 다음 영상들에서 얘가 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 겁니다.
C1, C2는 어떤 것이 돼도 상관없고요. 사인이 해가 된다는 거 맞죠? 두 번 미분해서 부호 바뀌니까. 코사인도 맞죠? 지난 영상에서 했던 중첩의 원리를 사용을 하면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해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증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거 말고 다른 해가 없을 것, 이런 형태가 모든 해를 포함할 것이라는 걸 증명은 해야 됩니다. 오늘은 증명할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y0는 3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C2가 나오고 y 프라임 제로는 C1이 나오는데 얘가 마이너스 0.5네. 따라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0.5 사인 x 플러스 3 코사인 x가 해구나 라고 그냥 얘기할 수 있잖아요. 초기 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예요? 파티큘러 솔루션입니다. 아, 우리 1단원 했던 거랑 별 다를 바가 없네. 그냥 용어만 단순히 정의하고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파티큘러 솔루션이고요. 솔루션, 더 솔루션, 유일한 솔루션이니까 초기값 문제 유일한 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초기값 문제 해 찾아라. 그러면 그 해는 적분상수를 하나도 포함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개 상미방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베이시스는 우리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사실 이 베이시스 자체는 여러분이 선형대수에서 리니어 인디펜던스를 이해하고 오면 되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이시스를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베이시스가 뭔가 리니어 인디펜던스가 뭔가 이런 것들은 다음 주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시스가 뭐냐면요. 만약에 y는 c1 y1 플러스 c2 y2 얘가 모든 솔루션이 될 때 그래서 주어져 있는 2차 선형 상미방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ODE의 모든 솔루션이 다 될 때, 물론 이렇게 쓰면은 이거예요. 얘가 숨어 있는 겁니다. C1, C2는 어떤 수든 될 수 있어. 우리 지난번에 중첩의 원리 기억나죠? 슈퍼포지션. Y1이 해고 Y2도 해면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전부 다 해니까. 그래서 얘면 우리가 이 Y1이랑 Y2의 집합 얘를 조합하면 모든 해가 다 나오니까 얘를 솔루션의 베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펀더멘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해들의 기본 개다. 그냥 용어예요. 뭐 열심히 외우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 베이시스가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베이시스랑 사실 완전히 같다는 얘기를 나중에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요. 이 솔루션들의 모임은 여러분이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물론 선형대수처럼 아주 간단한 R는 아니지만 벡터 공간이에요.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그리고 이 벡터 공간에 베이시스가 있는데 그 베이시스가 여러분이 선형대수에서 배우는 바로 그 베이시스다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둘이 하나가 다른 거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개념을 엄밀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해를 하나를 알고 있을 때 다른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는 방법, 그리고 아직은 정의를 엄밀하게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형태를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증명 안 한 것, 서로 다른 해를 두 개를 찾으면 그것들의 조합으로 모든 해를 만들 수 있다. 이거 아직 증명 안 했어요. 다음 주에 증명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찾는 두 개를, 하나가 다른 거의 배수가 아닌 두 개의 해를 찾는 건 중요하니까 오케이, 두 개 찾아가지고 미방을 한번 풀어보자. 이 얘기들을 다음 세 영상에 걸쳐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